그래서 나쁜 음식도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도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전보다 삶이 더 좋아졌다. 이전의 마음 상태보다 누구나 염증이 있을 수 있고 염증이 이제 혹이 될 수가 있고 혹이 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염증은 최근에 이제 그 성장읽기 채널에서 반응이 좀 잘 나왔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암 환자 인터뷰였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 대부분의 이제 암 하면은 이제 먹는 걸 잘못 먹었다, 그러니까 몸에 나쁜 걸 먹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이제 어린 딸이 있어 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먹는 거를 뭐 유기농, 무농약 이런 것들을 비싸더라도 사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암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자꾸 뭐 발암 물질 하면서 뭐 먹는 거 얘기하고 하지만, 암 환자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은 시기 같은 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스트레스, 이거는 정말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스트레스가 어쨌거나 사람마다 수용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용의 정도를 넘어서면은 그런 것들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그것들이 뭐 면역세포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소화를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까 인제 탄소와 영양소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스트레스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환경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예요. 그래서 나쁜 음식도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도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규정짓는다.'라고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문제가 생긴 세포다. 정상적인 대사를 못하게 되는 세포로 바뀌어 버린 거죠. 특이한 대사를 하는 세포로 변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들 바로 스트레스 그중에 하나도 역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암세포로 바꿀 수 있는 큰 요인이 되죠. 저도 많이 느끼는데요. 정말 유기농으로 먹고 나는 뭐 고기도 안 먹고 가공식품도 안 먹고 채식만 했는데도 암에 걸렸어요. 또는 재발됐어요.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긍정적인 패턴인지 부정적인 패턴인지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말 초긍정인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여전히 어떤 스트레스나 변하지 않은 그런 환경들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에 항상 이제 걱정하고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그런 것들,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포커스를 거의 안 두신 분들이었죠. 오직 음식, 오직 운동, 몸에 대한 거,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에 대한 것들이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요즘 더 갈수록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뭐 스트레스 해소법 하면은 뭐 큰 소리를 친다든지 뭐 노래방에 노래를 불러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그런 성격이신 분들, 뭐 활발한 성격이신 분들한테는 뭐 잘 되게 유용한 조언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게 조금 멀거든요 사실. 뭐 노래방을 가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노래방 좋아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소리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이게 해소시켜 주는가. 이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소장님께서는 이제 암 환자분을 만날 때 어쨌건 스트레스 중요성을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필요해요. 뭐 내향적인 분들은 사실 뭐 큰 소리 지르고 노래방 간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어떤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발생한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뭐 가족 문제, 나의 어떤 미래 문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다 다르게 돼요. 똑같진 않겠죠. 그래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뭐 명상을 선택하기도 하고 뭐 호흡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여러 마음 관련된 마음 공부를 또 시작하십니다. 어떤 분은 뭐 종교를 가지시기도 하고 뭐 가족 상담을 받기도 하고 의식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여러 다양한 기법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뭐 저도 뭐 한 가지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멈추지 않고 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들. 사람마다 생각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패턴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스트레스가 큰 면역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거는 따라 하나의 방법으로 규정할 수 없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할 기회입니다. 나를 좀 더 행복하게 살려는 어떤 변화의 기회입니다. 암으로 와서 축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음식 바꿨다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보다 네, 좀 삶을 바꾸게 되고 내 가치관을 바꾸게 되고 내 성격에도 또 어떤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근본적인 치유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올리는 방향을 꼭 저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길게 뭐 1년 정도 상담을 받으시는 분은 자율신경 균형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같이 그분에게 맞게 짜드리고 있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라라고 조언을 드리는 분도 계세요. 특히 근데 60대, 70대 또 사업하는 남성분들 이런 분들 살펴보면 정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과 또 회사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챙기는 것보다, 내 감정을 챙기는 것보다 타인과 또 다른 바깥의 외부적인 요소들을 신경을 써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도 잘 모르고 내 상태도 잘 모릅니다. 또 막 뭔가를 이뤄내야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억누르는 것들이 많죠. 힘들면 안 된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나를 억누르고 누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자율신경이 많이 이제 깨지고 면허가 또 깨져서 병이 이제 암이 또 생기시게 된 요인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 나를 이해하고 나를 수용하고 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시간,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시간들을 반드시 하루에 1시간, 최소 1시간, 길게 뭐 2시간, 3시간, 오래 할수록 더 좋겠죠. 이런 시간들을 저는 하루 일과 중에 꼭 넣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1시간 동안 뭐 예능을 보든 뭐 영화를 보든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웃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0년 만에 웃었어요. 막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리면 또 하나씩 이렇게 따라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많이 편하게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전략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뭐 음식에만, 운동에만 거의 막 90%, 100% 신경 쓰는 암환자분들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사실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50% 이상, 어떤 분은 70%, 80%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꼭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제가 꼭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암을 이제 앓고 나서 이제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삶이 어떻게 변했냐 이걸 꼭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암 환자분들이 자기는 암에 걸리고 나서 이제 치유가 되고 나서 훨씬 더 삶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얘기가 이제 지금 방금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딱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뭐 내가 참고 뭐 견디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한번 참고 넘기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그 암 환자분들이 암에 걸리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 이제 뭐 상대방한테도 너무 아니다 싶은 거 얘기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뭔가 스트레스를 이제 푸는 방법을 찾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삶이 훨씬 더 좋아지고 바뀐 게 아닌가, 스트레스적 관점에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암을 이기신 분들의 공통점이잖아요. 이전보다 삶이 더 좋아졌다. 이전의 마음 상태보다 암을 겪고 난 후에 현재 마음 상태가 더 좋아졌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마음 관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억누르지 않고 나의 마음을 조리 있게 표현하기도 하고 관계에서 훨씬 더 향상된 능력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암이 왔다는 거는 내 삶을 한번 구조조정하자, 이런 사인으로 저는 보는 것이 더 많은 분들의 암 치유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는 병이 아니고 내 삶이 너무 억누르지 않았는지, 내 마음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조정을 해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보내준 어떤 하늘의 신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암이 이제 좋아하는 몸과 암이 이제 싫어하는 몸 뭐 이런 주제를 얘기해 봤는데, 궁극적으로 암 환자분들은 당장 이제 뭐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걸 받았을 때 나을 수 있느냐를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는 걱정이 많으실 텐데, 사실 그런 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눈앞에 보이는 그 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기기를 통해서나 어떤 검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암을 뭔가 수술, 항암, 방사선이라는 그 방법들로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몸이 변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암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길은 오늘 저희가 예를 나눴던 암이 싫어하는,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을 만드는 게 궁극의 항암 치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암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냥 인생의 하나의 경험을 하는 걸로 저는 조금은 가볍게 바라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염증이 있을 수 있고 염증이 이제 혹이 될 수가 있고 혹이 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염증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염증이 좀 심해졌구나.' 이 정도로 바라보되, 하지만 '이전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인다라면 지나치게 공포나 어떤 불안, 두려움에 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몸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 '아 진짜 내가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너무 돌보지 않았구나. 삶을 다시 한번 좀 재조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간다라면 뭐 5년 이상 재발 전이되지 않는 분들이 그런 완치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만 보지 말고 '암이 생기지 않는 몸 전체와 나의 삶을 바라보자.' 이것을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 구독자분들이 좀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암을 다른 분들이 했던 말씀이에요. "재앙으로 와서 축복이 되었다." 암이 혹시라도 이제 두려워하거나 암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들이라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해서 음식, 운동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을 한번 좀 더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것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해동 연구소의 류흥변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서 감사합니다.